이야기는 화려한 장미 향기로 가득 찬 바질 호로드의 작업실에서 시작됩니다. 예술과 아름다움이 교차하는 성소와도 같은 이곳에서 바질은 자신이 그린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깊은 회상에 잠깁니다. 바질은 한 친구의 파티에서 우연히 마주한 도리언의 눈부신 아름다움과 순수함에 사로잡혀 그를 자신의 예술적 모델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바질은 도리언을 자신의 작업실로 초대해 그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아내기 시작했고, 그 작품은 바질이 쏟아낸 예술혼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바질에게 도리언은 단순한 모델이 아니라 영원한 영감의 원천이자 뮤즈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바질의 예술에 불을 지피고 그의 감정을 모두 드러내게 만들었죠. 바질은 자신도 알지 못한 채 도리언을 향한 깊은 감정에 휘말렸고, 그 감정이 초상화에 투영되어 버린 것이 두렵습니다. 이로 인해 바질은 이 그림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도리언에게 이 초상화를 선물로 주기로 한 그의 결정은 그 감정과 예술혼을 지키려는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때 바질의 오랜 친구이자 시니컬한 철학자 헨리 워튼경이 나타납니다. 헨리는 도리언의 젊고 순수한 얼굴을 보며 그 아름다움이 덧없이 사라져갈 운명을 안타까워합니다. 세상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야. 그것은 젊음이지. 네가 가진 그 놀라운 젊음과 아름다움은 단 한순간만 네 것이지. 곧 지나가 버리고 말 거다. 그때가 되면 너는 더 이상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지 못할 거야. 인생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은 나이가 들고 추해지는 것이다. 세상은 아름다움을 가진 자만을 사랑하지 추한 자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두지 않아. 그동안 자신의 아름다운 매력을 단순히 주어진 것이라 여기며 크게 의식하지 않았던 도리언은 처음으로 그것이 언젠가 사라질 것이며, 그 결과 자신은 더 이상 지금과 같은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너는 지금 너무나 젊고 아름답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은 무너지고 말 거야. 사람들은 더 이상 너를 찾지 않을 거고 사랑도 너를 떠나겠지. 네가 가진 아름다움을 영원히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헨리의 냉소적인 통찰은 도리언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그는 헨리의 말이 무시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결국 도리언은 바질이 그려준 자신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자신이 계속 젊고 아름답게 남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키우게 됩니다. 헨리의 말에 이끌린 도리언은 급기야 마음속 깊이 비현실적인 소원을 빌게 됩니다. 그의 영혼과 맞바꾸더라도 자신은 영원히 젊고 아름답게 남을 수 있기를, 그리고 초상화가 그 대신 나이를 먹고 추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치 악마와의 거래처럼 도리언의 소원은 기묘하게도 현실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젊음과 아름다움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는 불길한 약속이 그의 삶의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힌 도리언은 헨리의 유혹적인 말에 완전히 빠져들며 삶의 목적을 쾌락과 미의 축으로 돌립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수하고 아름다움만을 갈망하던 젊은이가 아닙니다. 도리언은 모든 감각적 쾌락과 즐거움을 탐닉하며 그가 이전에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욕망의 세계로 빠져듭니다. 고급스러운 연회장, 사치스러운 옷과 감각을 자극하는 예술과 음악, 그리고 탐미적인 취미들이 그의 삶을 가득 채웠고, 도덕과 양심은 그저 과거의 유물처럼 잊혀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도리언은 극장의 여배우 시빌 베인의 연기에 매혹됩니다. 그녀가 연기하는 사랑의 연기는 완벽하고 무대 위의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도리언은 그녀의 재능과 미모에 푹 빠져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했고, 시빌 역시 도리언을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무대 위에서의 사랑 연기는 그녀에게 거짓으로 느껴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더 이상 그 허구의 감정에 몰입할 수 없게 됩니다. 이윽고 그녀는 무대에서의 연기를 망쳐버렸고, 이 모습에 실망한 도리언은 냉혹하게 그녀에게 이별을 구합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은 무대 위에서만 빛났어. 이제 그 빛이 꺼졌으니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는 무심한 말로 그녀를 내쳤습니다. 시빌은 이 말을 견딜 수 없었고 그날 밤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도리언은 처음엔 충격에 빠져 죄책감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헨리 워튼경이 그를 찾아와 설득합니다.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도리언. 그저 비극적인 사건일 뿐이지. 인생은 극장과 같아. 연극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막이 올라가야 해. 헨리의 냉정한 말은 도리언의 죄책감을 희석시켰고 그는 점차 그 일을 잊어갑니다. 결국 도리언은 다시금 쾌락적인 삶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인간관계를 도구화하며 타인의 감정을 무시한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만 몰두하죠. 그러나 그의 외모는 여전히 청년의 그 맑고 고귀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누구도 그의 타락한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도리언의 초상화는 추악하게 변해갑니다.
초상화 속 얼굴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괴하고 흉측하게 변해가지만 오히려 그는 초상화가 자신 대신 추악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며 더욱 무책임하게 더욱 타락한 삶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렇게 18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도리언 그레이는 여전히 젊음의 완벽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한때 무한한 쾌락을 주었던 관능의 자극과 육체적 즐거움은 이제 더 이상 그의 흥미를 끌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자신을 만족시켰던 것들이 시들해지며 영혼은 갈수록 공허해져가는 듯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질 호러드가 도리언을 찾아옵니다. 파리로 떠나기 전 도리언에 대한 나쁜 소문들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던 바질은 그를 오랜만에 찾아온 것이죠. 두 사람은 오랜 대화를 나누었고 결국 도리언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자신이 그간 감춰두었던 초상화를 꺼내 바질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바질은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초상화 속 도리언의 얼굴은 흉측하고 추악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눈빛은 악행으로 가득 찬 채 불길하게 빛나고 있죠. 그것은 마치 그동안 도리언이 저지른 모든 죄와 타락이 그 그림 속에 고스란히 새겨져 있는 듯 보였습니다. 바질은 충격과 두려움에 몸을 떨며 도리언에게 말합니다. 이건 네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야 도리언. 넌 이렇게 살아선 안 돼. 제발 아직 늦지 않았어. 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며 삶을 바로잡아야 해. 바질은 도리언에게 진심으로 호소합니다. 하지만 도리언은 자신을 가르치려 드는 바질의 말에 격분했고 내면에 억눌려 있던 갈등과 원망이 폭발하듯 근처에 있던 칼을 집어 바질을 찔러버립니다. 도리언은 바질을 살해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 아평굴로 향했고 쾌락과 마취 속에서 현실을 잊으려 합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곳에서도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는 과거 연인이었던 시빌 베인의 동생 제임스 베인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제임스는 도리언의 정체를 알고 그를 죽이려 했고 다행히도 도리언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순간은 그의 타락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는 경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리언은 헨리를 만나 그간의 자신의 죄를 넌지시 고백하며 이제 더 이상 타락한 삶을 살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도리언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시골로 떠나 그곳에서 순수하고 아름다운 처녀인 해티머튼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녀는 세상 이때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영혼을 지니고 있었고 도리언은 그녀와 함께라면 과거의 죄를 씻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온 자신의 집에서 다시 마주한 그의 초상화 속 모습은 더욱 흉측하고 추악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도리언은 그 초상화를 보며 문득 깨닫습니다. 자신이 정의로운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은 결국 자신의 영혼마저 위선으로 덮으려는 허영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의 모든 새로운 시작은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격분한 도리언은 초상화를 없애버리기로 결심합니다. 더 이상 그 추악한 자화상을 마주할 수 없었던 그는 칼을 들어 그림에 가슴을 찌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 끔찍한 비명이 들렸고 아래층에서 하인들이 급히 그의 방으로 달려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방에는 순수하고 젊은 도리언의 초상화가 다시금 완전한 아름다움을 되찾은 채 걸려있고 그 아래에는 가슴이 찔린 채 바닥에 쓰러져 죽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 노인은 더 이상 젊고 아름다웠던 도리언 그레이가 아닙니다. 그의 얼굴은 모든 죄와 악행을 견디지 못한 채 추악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고 그 몸은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 작품을 통해 인간의 영혼, 도덕, 그리고 미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시합니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쾌락과 도덕성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며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쫓는 삶이 어떻게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영원한 젊음과 아름다움에 영혼을 팔아버린 도리언은 자신의 행동이 초상화에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으나 그가 내린 비도덕적 선택들은 결국 그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존재 전체를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는 삶에서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단순히 외적인 결과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정신에도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얼굴은 우리가 살아온 삶의 증거입니다. 또한 삶이란 우리 자신을 조각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난 결정들이 외적인 모습으로 드러나고 그 선택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를 더 깊이 조각해 나갑니다. 우리는 현재 자신의 외모와 삶의 모습을 마주하며 그 책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모는 단순한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담은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고결함과 선함을 가꾸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이야말로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고 우리를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